회사 을로부터 발급받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의 월급 범위 내에서 가맹점 병으로부터 화장품을 이제 신용 구매를 했다. 갑의 부모는 갑의 신용카드 발급 및 화장품 신용 구매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은 없다. 이랬을 때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자, 갑이라는 애가 얘가 만 18세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성년자가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고. 자, 첫 번째 딜을 뭐를 했냐면 신용카드를 얘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계약, 신용카드 혹은 이용계약이라고 하죠.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첫 번째 체결합니다. 자, 신용카드 회사는 을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카드가 생겼으니까 얘가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게 되게 많잖아요. 얘는 이제 화장품을 이제 파는데요. 화장품을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화장품을 이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를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점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보통 다 신용카드를 다 이용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그 회사하고 그 가맹점에서 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가져오고 신용카드를 막 긁어서 돈은 안 내죠. 그러면은 그 가맹점 여기서 이제 화장품 가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 가게는 그 돈을 신용카드 회사에서 받게 돼요. 그래서 전표를 보내죠. 그래서 그 얘네들 사이에는 이미 가맹점 신용카드 사용과 관해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전표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신용카드 회사 을이 그 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대금 지급을 이렇게 해주죠. 수수료 같은 걸 좀 떼서 수수료 같은 걸 좀 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사게 되면은 신용카드로 긁으면 예를 들어서 그 전표를 보내게 되면 뭐 요율에 따라서 뭐 9,950원 그래서 조금 떼고 바로 이제 결제를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지급하고 나서 우리 갑한테 신용카드 카드 대금을 이제 청구를 하죠. 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보통 이제 한 달 후에 신용카드 그 명세서가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라오니까 그 청구서대로 그 은행에 보통 은행 거래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잖아요. 돈이 이제 빠져나갔어요. 자, 이렇게 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만 18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인 상태이고 설문에 따르면 이 갑의 친권자, 이 친권자는 첫 번째 신용카드 이용 계약하고 그 다음에 그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는 이 딜에 대해서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신용카드 이용 계약 첫 번째, 그 다음에 구매 계약, 그 다음에 가맹점 계약에 따른 전표 송부에 따른 대금 지급, 그 다음에 카드 대금 지급 청구,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첫 번째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은 이것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의 대상이 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검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미성년자인 갑이 스스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따져야 되죠.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권리만을 얻거나 땡땡도 아니고 영업에 관한 것도 아니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구매. 화장품 구매는 얘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이 월급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미성년자지만 얘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월급의 한도 내에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그래 월급은 네가 써도 좋다 처분을 허락한 걸로 보통 보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 구매 계약에 따른 그 화장품 구매 계약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에 관한 그 법리에 따라서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유효한 거래가 되죠. 자, 그다음에 병과 을 간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서 전표가 회사에 가고 을에서 대금을 지급한 거는 이거는 병과 을 회사의 독자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갑의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 때문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하고 3번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 계약만 이것만 이제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43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갑은 미성년자니까 141조에 따라서 현존 이익대로 돌려주면 되죠. 문제는 현존 이익이 뭐냐 이인 것입니다. 43페이지 교재 관련 판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현존 이익이 갑은 지금 화장품 거래 가게에 가가지고 화장품을 받아왔어요. 자, 근데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이제 취소됐어요. 카드가 다 대금 완납해서 다 끝났는데 취소하고 나니까 그러면 화장품 같은 거 쓰잖아요. 만약에 그 사이에 다 써버렸다. 근데 내가 화장품을 다 썼기 때문에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다. 돌려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에 따르면은 갑이라는 애가 화장품을 사면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함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카드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매 계약을 통해서 갑이 받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 그 자체가 아니라 화장품을 사면서 지급해야 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 이것이 그거 자체가 이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가 되게 되면은 갑이 을한테 돌려줄 거는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에 따른 그 대가, 지급하지 않은 그 대가를 돌려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을 회사는 갑한테 카드 대금을 청구해 가지고 받은 카드 대금을 돌려줘야 되고, 갑은 을한테 이 그 병으로부터 산 화장품의 그 대가, 이걸 서로 돈과 돈끼리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관련 판례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거래가 되고 나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반환해야 될 현존 이익의 대상은 지급해야 될 금전 또는 금전의 이득이지 그 자체, 화장품 그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죠. 자, 기본 사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141조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취소할 때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요. 의사업 능력을 이유로 해서 무효가 됐을 때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지난번 본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한 능력자에 관한 내용은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